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빛처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이대로 본 역사 큰 제목 아래 오늘은 11번째 조양동 유적과 호공 이런 화두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주 조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주시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곳에서 나온 유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품이 나오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청동 구리 거울이 넉 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청동 거울이 서기 전 1세기 한 무제 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청동 거울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조양동까지 와서 묻혔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알아볼 차례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국은 위지한전의 진안 대목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진안에, 그러니까 만리장성 고역을 피해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성곽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그이들이 말하는 말을 몇 마디 갖다 적어놨더군요. 이 위지한전은 지금 3세기에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방관리가 현지에 가서 가령 구야 김해죠. 거기까지 지나가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쓴 역사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죠. 거기서 나온 이것과 그러면은 실제로 이 청동 거울을 갖고 묻힌 이가 누군가? 이 사람이 위지한전을 적은 진안에 나오는 이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든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 삼국사기, 그러니까 석시 초대왕, 탈해왕 때 대목에 호공이라는 번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그 호공이 여기 만리장성을 피해온 난민들이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유품을 통해서 또는 문헌을 통해서 이 두 관계를 갖다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지한전에는 이 3세기에 쓴 중국 역사 책입니다. 근데 거기 마한, 변한, 진안 이 3안으로 된 한반도 역사, 이것이 거기에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안 대물 보면요, 진안에, 그러니까 만리장성 고역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그때도 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곽을 쌓고, 성곽이에요. 성곽을 쌓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 말을 이제 적고 있네요. 근데 얘기하기를 그 아잔 이런 말을 갖다 썼는데 아잔은 이 낭낭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자기들을 이것이 이제 아잔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은 낭낭을 거쳐서 온 사람이다. 이것을 또 시사하는 거 글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또 그 삼사기에는 무슨 기록이 없나? 이 삼사기를 찾아봤죠. 이 삼사기 탈의 왕입니다. 석시 초대 왕이죠. 근데 57년에 즉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 1세기에 이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탈의 왕조 대목에 적기를 그 호공 이 지금 박호자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그 호공이 살고 있는 집이 길지라. 언제 배웠는지 이 탈의 왕이 그 풍수질자라 해가지고서 그 기출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길지였기 때문에 사서 타일러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들어앉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서 살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결국은 성석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월성이 됐다. 이렇게도 적고 있네요. 월성이 됐는데 그 금성일인데 금성 안에서 이제 왕이죠. 탈영이 이제 듣자니 닭소리 나더래요. 그게 언제든 정말로 대보가 된 호공을 시켜서 이제 가서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나무 가지에 한 수 내려온 금괴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금괴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나이가 있더래요. 그게 잘 정성을 길어보니까 하도 그 영리해 가서는 그 많은 걸 알게 되어서 알지다. 그래서 금괴에서 나중에 성은 김씨로 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김알지. 근데 이제 뭐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강연에서 얘기했지만은 김알지가 아니고 문왕이죠. 그러니까 그 묘벽을 걷던 김일제라는 조상이 자기 조상이고, 그러고선 그 선제는 하늘을 제사 지내던 그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추적을 한 결과 결국은 이 김일제가 실존했던 인물이고 흉노족의 이제 왕자였는데 한나라 무제에 그 흉노가 이제 패하면서 그 왕자가 왕모하고 이제 붙들려 가서 그 왕자가 마부가 됐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러 곡절 끝에 이제 뭐 전국을 세웠는지 그래가서는 결국은 그 산동 지방의 그 후왕으로 책봉이 됐다. 그래서 그 증손인 김당까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후왕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인데 왕망 때요, 신나라 때 이게 전환 오고 후한 원조 사이에 한 25년, 한 15년 동안 왕망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임금 황제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왕망의 어머니하고 산동방대에 있던 후왕의 김당 후왕의 그 어머니하고 자매 관계였답니다. 그 왕망이 실격하면서 이제 화를 들여해서 이제 어디로 갔는데 그 기록은 없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 기록에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 발표하기를 이 김당 후왕 일행이 결국 한반도로, 그러니까 23년입니다. 서기 그때 왕망해가서는 다월이 있었다. 그래서 다월이 오고 그러니까 있는 신김씨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은 석시왕조하고 사등관계가 됐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풀이됩니다만 이와 같은
그 얘기가 그 탈의 왕족에 있는데 이 호공 얘기가 이제 호공이 여기 그 성사기에는 그 박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이제 호공으로 이제 박호자 썼는데요. 박호가 아니라 실제는 오랑캐호 오로 하면은 이 호공이 그러니까 탈의 왕 밑에서 대부를 했었고 거기 있었다 하는 것이 살아 있었다는 건지 1세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거기에 이제 그 호공 오랑캐 호공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어떤 그 사연인지 몰라도 이 결국은 그 호공을 통해서였는지 신김씨 다월이에 있는 신김씨하고 경주에 있던 그러니까 석시왕족하고 이제 사돈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제 209년서 211년까지 세 동안 있던 포상 팔국 전쟁 때 이제 창국에 원조를 보내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일련의 얘기가 아주 논리 있게 서로 설명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호공이 이 상석에 나온 호공이요. 이것이 박호가 아니라 오랑캐 호자를 쓰면은 얘기가 잘 들어맞는데 호구문 오랑캐 말하자면은 만리장성을 쌓는 고역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선 한마디로 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인지 경유해가지고 결국 경주까지 와서 거기서 살고 됐다는 것과 이제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헌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 고고학 증거는 없냐? 하는 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고학 증거가 뭐냐면은 고고학과에서 이제 발표한 그 논문 조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주 한복판에 있답니다. 그 조양동에 우연한 집을 갖다 수리하다가 결국은 이적이 이제 발굴됐는데요. 그래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몇십 년 지나서 또 이제 보고서 나오고 그 이제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조양동 유적에는요, 청동기 시대의 집터, 이것이 세 곳이 있었고, 청동기 시대의 목관묘, 널이죠, 널 무덤이죠. 그것이 하나, 또 적석 목관묘, 이것이 이제 하나, 또 목화학묘, 다시 말하면 덧널무덤이요. 이것이 27개, 이런 식으로, 목관묘가 이제 27개, 목화학묘, 말하자면 덧널무덤이요. 이것이 12개. 그래서 온관, 도구로 된 무덤이죠. 이것이 15개가 이제 발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관심을 보는 것은 이제 38호 무덤입니다. 가장 오래된 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그 구덩이를 파고선 거기다가 통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나무에 이제 로 생긴 이제 무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널 무덤이죠, 일종의. 거기서 이제 유물을 찾아보니까요. 그것도 이제 그 무덤 자체는 이제 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품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말씀드릴 것은 가로 구덩이, 한자로는 이제 요갱이라고 그러는데요. 널이 있으면, 관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가로질르게 허리에다가 가로질러서 이제 구덩이를 파가서는 거기에 껴묻거리, 부장품을 갖다 이제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구리거울이 넉 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나온 상태는 이렇고요. 무덤 현장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동 거울이 알고 보니까 한무제 때 1세기, 그러니까 서기 전 얘기죠. 서기 전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이제 만든 구리 거울이랍니다. 아니, 그 거울이 넉 점이나 이 무덤에서 나온 것이죠. 1호 무덤. 그러니까 이 거울 나온 걸 봤을 때 벌써 이 이제 무덤은 그러니까 서기 전 1세기에 이제 살던 분이 그곳에 묻혀 있다. 어느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거울을 갖다 갖게 됐고, 이 조양동에서 묻히게 됐나. 이분들이 이제 이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호공이 아니겠는가, 오라키오자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리거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품이 나오는데요. 가령 여기서는 여러 가지 쇠붙이들 또는 이런 질그릇들이 나왔고요. 여기 그 질그릇들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질그릇은 그 쇳불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무문톡이랍니다. 이것은 전 1세기의 경주지방 또는 하여튼 그 일대에서 이제 유행하던 그런 만들던 그런 톡이랍니다. 그런 것들 보더라도 벌써 이곳에는 1세기에 묻힌 만든 겁니다. 어느 것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품을 보고 있다면 더 자세한 모양은 이런 걸로 이 청동골이 생긴 게 이런 꼴이랍니다. 이런 것이 서기 전 1세기 한무제 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울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아까 말씀드린 요갱 또는 가로 구덩이를 파서 부장품을 그런 풍습은 이것도 역시 전국 시대부터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거쳐가선 그 일대에서 유행하던 그런 풍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 말하자면 무덤 자체의 매장 풍습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위장에서 나오는 무덤 38호 무덤에서 나온 구리거울이 서기 전 1세기에 만든 거울이라는 거 또는 토기를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경주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만들었던 모문톡이 이웃과 이제 유행하던 그런 톡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 증거로 봐서 이 무덤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초기전 1세기에부터 이제 묻힌 사람들이다. 황사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온 다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볼 것 같으면요. 가령 이러한 꼴을 한 제갈이 나왔답니다. 새로 된 또 이런 모양의 제갈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무덤 가운데에 가령 22호 그러니까 1호 무덤에서도 그러니까 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슬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유리 구슬이 있고 그러고선 더 놀라운 것은 아무튼 한 20군데 이상 되는 조양도에 있는 유적에 있는 무덤들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유리로 된 구슬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2호 무덤에서는 구슬이요 1084점 나왔답니다. 또는 65호 무덤에서는 3145점이라는 그런 작지만 조그마하지만은 그런 유리 구슬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하여튼 10몇 개 정도의 모든 무덤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곳에 살던 분들이 유리 거울에 아주 열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마 이 유리 구슬은 그곳에서 만든 유리 구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다량을 이렇게 누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대에 거쳐서. 그러고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구슬을 그 중에서도 유리 구슬을 아주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이고 이 구슬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가령 흉노절 같으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조양동에 묻힌 사람들은 이제 구슬을 더 좋아했고 또 물론 쇠붙이던 여러 가지 무기 또는 농구가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쇠도끼가 4점, 쇠낫이 나오고 쇠끌이 나오고 쇠칼이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쇠붙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보면은 유리 구슬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구슬을 좋아했다. 어느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금은 싫어했고 구슬을 좋아했다. 또는 중국 전국 시대부터 있던 묘제, 가령 요갱이라고 하는 가로 구덩이를 파서 부장품 묻는 그런 풍습이 그대로 이제 여기 경주 조양로에서 볼 수 있다. 또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봐가지고는 결국은 이분들은 낭낭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위지한전에 따를 것 같으면 서기 전 2세기 그러니까 시황제 때 그러니까 만리장성 쌀 때에 피난 온 사람들이다. 근데 왔는데 경주에서 사는 건 1세기입니다. 근데 1세기 아니 서기 전 1세기죠. 서기 전 1세기인데 거기서 가져온 청동기 거울은 서기 전 1세기다. 이게 이제 그걸 맞춰 보니까 결국은 만리장성 고역을 피해서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 우선 대동강변에서 있었는데 서기전 2세기 얘기죠. 서기전 2세기가 되면은 한무제가 거기다가 낭낭군을 갖다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싫었는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서 이제 경주에 와서 1세기 이후에 어느 시기에 와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위지한전은 얘기하고 성무사기에 있는 호공 얘기하고 맞아떨으면서 동시에 그 고각 증거도 고각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 그런 청동거울이라든가 또는 다른 요갱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일치하거든요. 그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조양동 유족에 묻힌 1호를 비롯해서 그 뒤에 묻힌 분들의 그 조상은 아이고 만리장성을 고역을 피해서 2세기 전에 그곳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동강변이 왔는데 역시 이제 배를 타고 왔을 거니까 거기 산해관이라든가 그 끝자락에 이제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 더구나 이 무덤에서 보는 거면 제갈도 나오니까 말을 치던 사람들 또는 말을 부리던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결국 대동강에서 월급 사고 있었는데 이번엔 서기 1세가 되면은 그런 한 무제가 거기다가 낭낭을 갖다 차리니까 그것도 또 싫어서 그래서 이제 남하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한 것이 경주다, 진안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안의 그 당시 1세기부터 이제 삼국사에 따르면 그 석시왕조가 있었는데 그 탈해왕 대목에서 나오는 글 속에 호공이라는 나오는데 호공은 결국은 박호가 아니고 오랑캐호를 쓰면은 모든 얘기가 아주 잘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삼국사계에는 호공은 오랑캐호에 대한 얘기, 호공에 대한 얘기다. 그게 전설로서 전해진 것을 1세기 얘기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돼가지고선 그것이 또 어떻게 돼가지고선 삼국사기에 수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랑캐 호자 대신에 이제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박호를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 얘기가 이제 잘 들어맞는데 더구나 요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김씨 다울이 있던 신김씨하고 결국은 진안에 있던 석씨가 한쪽에 또 한쪽에는 해성 세력인 팔포 포상 팔국이 이제 서로 싸웠다는 삼국사기 기록과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일치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양동 고분의 유적에 묻힌 이들은 이렇게 만리장성을 고역에 이제 피해서 이제 대동강에 2세기 전이죠. 서기전 2세기에 왔던 사람이 또 1세기, 서기전 1세기 이제 한무제처럼 낭낭이 생기면서 거기서 다시 또 남하해 가서 조양동에 무덤 같은 처리가 아닌가. 이 삼국사기 얘기 또는 위지한전의 얘기, 고각, 증거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은 이 조양동 유적에 묻힌 분들은 2세기 전에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고역을 피해서 대동강변에 왔다가 거기서도 그러니까 1세기에 생긴 낭낭군의 치하가 싫었는지 거기서 또 다시 떠나서 결국 진안까지 와서 이제 사교됐다. 근데 공학 증거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3세기 4세기 되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그건 그 다음 과정이 남고요. 3세기까지는 이것을 살던 사람들이 삼국사에는 호공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미처 몰랐네. 나는 미처
만났네.